자, 밀란은 부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11호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첫 서발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노담란에서 감동란으로 변신하는 밀란이 되겠고요. 조선의 세레팬입니다.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팀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세리의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순위표를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면서 전반기를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 끝에 전반기 1위는 결국 유벤투스입니다. 지겹네요. 유벤은 경기력이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15승 3무 1패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1위를 달렸습니다. 다득점에서는 4위, 최저 실점 순위에서는 3위, 둘 중 어느 쪽도 1위가 아닌데 묘하게 꾸역꾸역 한 골차 승리를 많이 거두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에서 우승하려면 이런 축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날두도 결국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지겹네요. 시즌 초 부진에 빠진 듯 했지만 지금은 호날두가 좀 살아났고요. 페널티킥이 5개나 되긴 하지만 아무튼 전반기 14골로 득점 2위입니다. 특히 전반기 막판에 무서웠는데요. 세라 6경기 연속골, 그 중에는 이탈리아 진출 후 첫 헤트트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날두는 호날두네요. 호날두는 세라 진출 후 2시즌 연속으로 전반기 14골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딱 2명, 호날두까지 2명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벤투스를 거의 잡을 것 같았던 인테르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에 그치면서 아쉽게 승점 2점 차로 2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인테르의 한 끗이 부족한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윙백 영입이 몇 년째 계속 실패하면서 3-5-2 전술에 필수인 윙백의 공격력이 좀 약하다는 점, 그리고 미드필더 센시와 바렐라가 부상으로 잘 빠졌다는 점, 근본적으로는 콘테의 약간 쫄보스러운 그 소극적인 전술이 있겠죠. 결국 공격할 때 루카쿠, 라우타로 이 투톱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카쿠 14골, 라우타로 10골, 이렇게 둘 다 두 자릿수 골을 넣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세레를 넘어서 유럽 최강의 투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바로 아래 단독 3위를 질주하는 팀은 이번 시즌 화려하게 부활한 라치오입니다. 라치오는 이번 19라운드에서 남부 최강을 뽑는 어떤 라이벌전을 치렀는데 나폴리를 1-0으로 꺾어냈습니다. 그 한 골을 넣은 선수는 당연히 임모빌레죠. 임모빌레는 19라운드까지 무려 20골을 넣었습니다. 미쳤죠? 4라운드를 놓고 아탈란타와 로마가 싸우고 있는데요. 두 팀은 승점 동률, 둘 다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19라운드에서 인테르 원정을 갔는데 원정인데도 홈경기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든 이유는 바로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챔스에서 원래 홈구장이 너무 후져서 인테르 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이죠. 홈구장인 게비스 스타디움이 웨파의 개최 기준을 충족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유로파리그 나갔을 때는 다소홀로 경기장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탈란타의 홈 경기로 등록된, 하지만 경기장은 쥐세페 메아짜였던 그런 경기가 벌써 챔피언스리그에서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탈란타가 인테르 원정인데도 거의 두들겨 팼어요. 쥐세페 메아짜의 골대와 한다노비치의 가호 덕분에 인테르가 간신히 비겼습니다. 로마는 홈에서 유벤투스에 졌는데요. 패배보다 아쉬운 건 니콜로 짜니올로, 제2의 토티에 가장 근접했다는 그 공격형 미드필더 간지난 유망주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최소 6개월 결장이 예상되고요. 유로 2020까지 놓치게 됐습니다. 슬프네요. 유벤투스는 또 터키 대표인 센터백 유망주 데미랄이 이날 다쳤어요. 데미랄은 부상이 심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찍은 이후 소식에 따라서는 유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 미정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올해 유로 개막전이 바로 이 로마의 홈경기장에서 이탈리아 대 터키의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잘하면 짜니올라와 데미랄이 그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 대회 데뷔전을 같이 치를 뻔했어요. 그런데 나란히 다쳤다는 거, 그 경기장에서. 일단 짜니올로는 유로를 놓칠 게 확실하고요. 데미랄이라도 일찍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아래 6위권을 노리는 팀으로는 칼리아리, 토리노 정도가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전반기 한때 13경기 무패 행진이었고 제가 이 영상 통해서도 한번 빨았죠. 하지만 요즘엔 4연패를 당하면서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요즘 실점이 너무 많아요. 4연패 동안 무려 10실점, 노답이죠. NODFP 노답입니다. 그 중에 라치오, 유벤투스 상대 경기도 있었으니까 좀 봐줄 수 있죠. 앞으로는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리노는 뭐 원래 이 정도 순위에 맨날 있는 팀이에요. 요즘 벨로티 원톱이 먹히는지 또 묘하게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 이승우를 내보낸 엘라스 베로나가 있다는 게 상당한 이변인데요. 팀은 강등권 전력이었거든요.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8위로 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미드필더 암라바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벨로수,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일 때 애제자였던 걸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승우가 아직 이 팀에 있을 때 같이 벤투 얘기를 하기도 했던 그 벨로수인데 이 선수 둘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3백을 상당히 잘 보호해주면서 수비력이 살아났고요. 반면에 이 팀의 공격력은 상당히 별로예요. 이승우가 그냥 여기 붙어 있었으면 차라리 지금 시트트라이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 뛰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밀란은 부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11호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첫 서발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노담란에서 감동란으로 변신하는 밀란이 되겠고요. 질라탄에 맞춰서 하파엘 레아, 사무 카스티에호, 이렇게 질라탄에게 잘 맞는 선수들을 공격진에 배치한 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죠. 밀란은 요즘 워낙 나쁜 게 많아서 질라탄 한 명이 살릴 수 있을지는
자체는 미지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팀을 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서 14위 피오렌티나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초반에 리베리, 키에사 투톱으로 상당히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리베리는 다치고 키에사는 이적하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상승세의 원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진에 빠진 지 좀 됐죠? 그나마 19라운드의 승리를 거둬서 겨우 14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년 전에 밀란에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했던 쿠트로네 선수가 이번에는 울버햄튼에서 피오렌티나로 임대되면서 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쿠트로네 자리로 황희찬이 이적한다는 게 황희찬 울버햄튼 이적설의 중심된 스토리였죠. 아마 황희찬이 이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성사가 안 될 분위기입니다. 강등권에는 베누아, 브레시아, 스팔 이렇게 세 팀이 있고요. 17위 레체까지 네 팀이 엎치락 뒤치락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시아는 발로텔리도 데려오고 유망주 토날리도 있어서 기대를 좀 받았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고요. 스팔은 라치오로 가버린 라짜리 등등 핵심 선수들의 이탈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팔이 최하위입니다. 자, 지금이 1월 중순이니까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정리도 해야겠네요. 일단 첫 번째, 질라탄이 밀란으로 돌아온 건 뭐 다 아시죠? 두 번째, 쿠트로네도 피오렌티나로 합류하면서 세리아로 복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한광성은 유벤투스를 떠나서 카타르의 알두하일로 갔죠? 지난 시즌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요. 칼다라, 센터백 칼다라가 밀란에서 아탈란타로 돌아갔습니다. 칼다라 하면 아탈란타에서 특급 유망주로 떠올랐던 선수죠. 밀란이 2018년 여름에 3,500만 유로나 내고 칼다라를 샀거든요. 근데 밀란에서는 계속 다치고 부진하고 그러다가 아탈란타로 18개월 임대 형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란 입장에서는 칼다라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역시 밀란의 이적 시장에서 바보인데다가 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디에고 덴메, 분데스리가 선두를 다투는 라이프치히에서 또 가끔 주장한 장도 차고 했던 상당히 중요한 미드필더였는데 이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나폴리로 합류했습니다. 이 선수 스타일이 가투소랑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의 우상인 가투소를 따라서 간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디에고인 게 이 선수의 아빠가 디에고 마라도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나폴리로 한 번쯤 이적할 게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진한 나폴리의 한 줄기 희망이 돼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르마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윙어 클루세프스키가 아탈란타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팀은 옮겼지만 임대는 파르마에서 임대 중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여전히 파르마에서 계속 뛰게 됩니다. 마티아 페리, 이탈리아 대표 골키퍼인데도 쉥스니 그리고 부폰에 밀려서 유벤투스에서 완전히 밀려있던 그 골키퍼 제누아로 임대됐습니다. 한때 몸담았던 제누아를 잔류시킨다는 특명을 받고 갑니다. 여기까지고요. 제일 화제를 모으는 이적이 전성기가 한참 지난 공격수 이브라이모비치라는 게 씁쓸하죠. 세레 팀들이 돈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월 이적 시장 돈 보는 맛은 또 돈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보는 맛이니까요.